여러분 안녕하세요. 뒷얘기 방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로 지치는 요즘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원한 냉수 같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년 넘게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이미숙 씨, 올해 53살이에요. 남편 강민준 씨는 중경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딸 지원이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하고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이죠. 미숙 씨에게는 20년 넘게 지내온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박은희 씨라고 동네에서 예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아이들이 어릴 때 동네 엄마들 사이로 만나서 지금까지 자매처럼 지내왔어요. 은희야, 오늘 지원이가 또 야근이래. 요즘 병원이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 그러게, 우리 상훈이도 회사에서 야근 밥 먹고 살아. 젊을 때 고생해야 나중에 편하지 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지냈어요. 미숙 씨는 은희 씨를 친언니보다 더 믿고 지냈죠. 두 사람은 일주일에 3번은 꼭 만났어요. 월요일엔 등산, 수요일엔 문화센터 요가, 금요일엔 백화점 쇼핑. 거의 부부보다 더 많이 만나는 사이였어요. 미수가 너 정말 복 많이 받았어. 남편도 착하고 딸도 예쁘고 집도 좋고. 무슨 소리야. 너도 미용실 잘 되고 있잖아. 상훈이도 회사 잘 다니고. 그래도 너가 더 부러워. 나는 이혼했잖아. 은희 씨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힘들게 이혼 소송을 치렀는데 그때 미숙 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법정에도 함께 가고 이혼 후 힘들어할 때도 계속 위로해줬고요. 은희야, 힘들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 우리가 가족이잖아. 미숙 씨는 정말 순수했어요. 은희를 친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희 씨도 그런 미숙 씨에게 고마워했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어요. 미숙아, 내가 너 만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은희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미숙의 남편 민준 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미숙아, 민준 씨 요즘 어때? 회사 일은 잘 되고? 그냥 그래. 바쁘긴 한데 뭐. 민준 씨가 부장이니까 연봉이 꽤 될 텐데. 부럽다, 정말.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미숙의 집에 너무 자주 오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밖에서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틈만 나면 미숙의 집에서 만나자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미숙아, 오늘은 내 집에서 커피 마실까? 밖은 추워. 응, 그래. 집에 와. 은희 씨는 미숙의 집에 오면 이상하게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았어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심지어 옷장까지. 미숙아, 이 옷 예쁘다. 어디서 샀어? 백화점에서 샀는데? 얼마였어? 5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격이며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이상했어요. 세 번째로 이상한 건 은희가 미숙의 가족들 스케줄을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민준 씨는 보통 몇 시에 퇴근해? 지원이는 언제 야근해? 미숙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20년 친구니까 이런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계속 들었어요. 이상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달 전부터였어요. 어느 날 미숙 씨가 은희 씨와 약속이 있어서 미용실에 갔는데 은희 씨가 없더라고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아, 사장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셨어요.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은희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요. 그날 저녁에서야 은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미수가 미안해. 갑자기 상훈이 일로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그런데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아,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가서 이상했어요. 은희는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약속 시간에 은희가 안 나타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가 저녁에 미안하다는 메시지만 보내고 미숙 씨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은희가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숙이 집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은희를 봤어요. 그런데 은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미숙 씨는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은희가 미숙 씨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숙아? 여기 왜 있어?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너는 누구랑 있는 거야? 아, 이분은 미용실 관련 일로 만난 분이야. 그런데 그 남자는 미용 관련 일을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뭔가 서류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일이 있어서. 은희는 서둘러서 그 남자와 함께 사라졌어요. 미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친구도 자기만의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 민준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누가 우리 회사에 내 대해서 문의를 했다는 거야. 인사팀에서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전화를 걸어서 내 근무 상황이나 연봉 같은 걸 물어봤다는 거야. 누가? 모르겠어. 익명으로 전화했다는데. 혹시 당신 아는 사람 중에 그럴 만한 사람 있어? 미숙 씨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혹시 은희가? 아니야, 설마.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데. 이상하네.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으로는 은희가 의심됐어요. 최근에 남편 민준에 대해서 자꾸 물어봤었잖아요. 다음 날, 미숙 씨는 은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은희야, 혹시 너 우리 남편 회사에 전화한 적 있어? 응.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야, 그냥 누가 남편에 대해서 문의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왜 그런 전화를 해? 미숙아, 너 요즘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은희가 화를 내니까 미숙은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어요. 아니야, 미안. 그냥 별 뜻 없이 물어본 거야. 하지만 은희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누가 그런 전화를 했을까? 하고 궁금해할 텐데 은희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숙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일찍 들어온 건가 하고 나가봤더니 은희가 서 있더라고요. 은희야? 어떻게 들어왔어? 아, 비밀번호 알잖아. 미안. 벨 눌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미숙 씨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거지하고 있었으니까 벨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은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킨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아, 그냥 커피 마시러 왔어. 하지만 은희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계속 시계를 보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은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런데 민준 씨랑 지원이는 언제 와? 또 가족들 스케줄을 물어보네요. 애아빠는 아급시쯤, 지원이는 밤늦게 올 거야. 아, 그렇구나. 은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미숙 씨는 깨달았어요. 은희가 가족들이 없을 때 일부러 집에 온 거라는 걸. 미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지기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다음 날 미숙은 딸 지원이에게 상의했어요. 지원아, 엄마가 좀 이상한 걸 물어봐도 돼? 왜 엄마? 은희 이모 말인데 요즘 좀 이상해. 미숙은 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지원이는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거 정말 이상한데? 은희 이모가 왜 아빠 회사에 문의를 해? 나도 그게 이상해서. 엄마, 은희 이모가 우리 집 비밀번호 아는 거 맞죠? 응, 아는데 왜? 지원이는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지난주에 일찍 집에 왔는데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엄마 아빠는 없었잖아. 뭐? 언제? 엄마가 요가 간 날. 내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누군지 궁금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발소리가 엄마 방 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조용히 나가봤는데 은희 이모가 엄마 방에서 뭔가 찾고 있더라고. 미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뭘 찾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 내가 기침 소리를 내니까 깜짝 놀라면서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빌려달라고 한 책을 가지러 왔다고 하더라고. 책? 응. 그런데 엄마 은희 이모한테 책 빌려준 적 있어?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희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없어. 전혀 없어. 그때 미숙은 깨달았어요. 은희가 자신이 없을 때 집에 와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걸. 지원아, 그때 은희 이모가 정확히 뭘 하고 있었어?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 엄마 화장대 서랍이랑 옷장도. 미숙이는 급하게 자신의 방으로 가서 서랍을 확인해 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물건들의 위치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봤더니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옷장 맨 안쪽에 숨겨둔 통장이 없어졌어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남편 민준도 모르는 미숙 씨만의 비밀 통장이었죠. 없어! 통장이 없어! 미숙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은희가 자신의 통장을 훔쳐간 거였어요. 지원이도 엄마의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엄마 뭐가 없어졌어요? 통장, 비상금 통장이 없어졌어. 설마 은희 이모가? 미숙 씨는 당장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희야, 너 지금 어디야? 미용실에 있어. 왜? 나 지금 갈게. 할 얘기가 있어. 미숙은 미용실로 달려갔어요. 은희는 손님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미숙 씨를 보고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은희야, 내 통장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 통장? 무슨 통장? 비상금 통장. 옷장에서 재수 없어졌어. 은희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혹시 다른 곳에 둔 거 아냐? 은희야, 솔직히 말해. 너 내 집에서 뭘 가져간 거야? 그때 은희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미숙아, 너 지금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20년 친구를 이렇게 의심한다고. 그럼 왜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내 방을 뒤지고 있었어? 은희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어요. 들킨 거였어요. 그건 은희야, 지원이가 다 봤어. 너 내 서랍 뒤지고 있는 거. 은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잡아떼려고 했어요. 미수가 오해야. 내가 정말 책을 찾으러 간 거야. 무슨 책? 너 책 읽지도 않잖아. 그때 미용실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미수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아니야, 지금 얘기해. 내 통장 어디 있어? 은희는 결국 손을 들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잠깐 빌린 거야. 빌렸다고? 내 허락도 없이? 미안해, 미숙아.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갚을 거야. 미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친구가 자신의 돈을 훔쳤다는 게.
은희야, 너 왜 이래? 돈이 필요하면 말하지 왜 몰래 가져가? 말하면 빌려줄 것 같았어? 너희는 돈이 많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급했다고. 은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심이 터져 나왔어요. 미수가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정말 싫었어. 20년 동안 참고 살았다고. 은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어요. 20년 동안 너랑 친구 행세하면서 정말 힘들었어. 너는 남편도 있고, 딸도 예쁘고, 집도 좋고, 돈도 많고. 나는 이혼해서 혼자 사는데. 미용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은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 알아? 내가 얼마나 질투했는지? 너 민준 씨 연봉 얘기할 때마다 속에서 얼마나 끓었는지. 미숙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자랑한 적이 없는데 은희가 자꾸 물어봤잖아요. 은희야, 내가 언제 자랑했어? 너가 자꾸 물어봐서 대답한 거잖아. 그것도 자랑이야.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자랑이라고. 은희는 완전 잊고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너 알아? 내가 왜 너 집에 자주 갔는지. 너희 집 구경하려고 간 게 아니야. 뭔가 가져갈 게 없나 보려고 간 거야. 미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애 아빠 시계도. 지난달에 남편 민준 씨가 비싼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다 했었어요. 집에서 앗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은희는 비웃었어요. 맞아, 내가 가져갔어. 그리고 팔았어. 100만 원 받았다고. 미숙은 충격에 빠졌어요. 은희가 도둑질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은희야, 너 정말 그랬어? 그럼! 그리고 더 있어. 너희 집 비밀번호도 바꿔. 나 앞으로도 갈 거거든.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희야, 너 미쳤어? 20년 친구한테 이럴 수 있어. 친구? 우리가 언제 친구였어? 나는 그냥 너한테 얻었던 게 있어서 참고 지낸 거야. 은희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알아둬. 나 너 남편한테도 관심 있어. 민준 씨도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뭐라고? 지난번에 민준 씨랑 우연히 만났는데 나한테 연락처 달라고 하더라. 혹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하겠다고. 미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그럴 리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그럼 민준 씨한테 직접 물어봐. 내 전화번호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미숙은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남편이 정말? 그런데 이때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어요. 미용실 직원이 은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저기 변호사님이 오셨는데요. 은희는 갑자기 당황했어요. 지금? 왜? 그때 한 남자가 미용실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미숙이가 며칠 전에 카페에서 은희와 함께 있는 걸 본 그 남자였어요. 박은희 씨, 말씀드린 대로 서류 준비해왔습니다. 저기, 지금은 좀... 변호사는 미숙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 혹시 이분이 이미숙 씨인가요?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네, 맞는데 저를 어떻게? 아, 박은희 씨가 마니컬에서 얘기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 관련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자료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박은희 씨가 10년 전 이혼 당시 받지 못한 위자료를 다시 받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숙 씨가 증인 역할을 해주셨다고 해서 미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요? 저는 증인 역할을 한 적이 없는데요.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그런데 박은희 씨가 이미숙 씨께서 당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하면서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던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미숙은 은희의 전 남편 불륜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은희가 혼자서 발견했다고 했었거든요. 변호사님, 잠깐만요. 저는 그런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은희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미수가 그게... 은희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남편 바람피는 걸 네가 혼자 발견했다고 했잖아. 변호사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은희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허위 진술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그때 은희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알았어. 내가 거짓말했어. 미용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있었어요. 은희야, 뭘 거짓말했어? 내 남편 바람 안 피웠어. 내가 지어낸 거야. 미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그럼 이혼은 왜? 내가 바람 피웠어. 나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다고. 이번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20년 동안 불쌍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은희가 사실은 가해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거짓말을? 그게 더 동정받을 수 있잖아. 너도 나를 더 불쌍하게 봐줬잖아. 미숙 씨는 20년 동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은희를 위해서 법정까지 따라가고 이혼 후에도 계속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박은희 씨, 이런 식으로는 소송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허위 사실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나간 후 미용실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희야, 너 정말 나를 20년 동안 이용한 거야? 미수가 그게 아니야. 처음엔 정말 친구로 지내려고 했어. 그런데 뭐. 너희 집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어. 나는 혼자 살면서 힘들게 미용실 운영하는데 너는 남편 월급으로 편하게 살고. 그래서 내 돈을 훔치고 내 남편한테 관심을 보이고 나를 속인 거야? 은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은희야, 내 통장 당장 돌려줘. 그리고 민준이 시계값도. 시계값은 이미 써버렸어. 그럼 다른 걸로라도 갚아. 미수가, 나한테 지금 돈이 없어. 미용실도 요즘 안 되고. 그때 미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은희야, 너 고소당하기 싫으면 일주일 안에 돈 다 갚아. 안 그러면 경찰서 갈 거야. 미수가 제발 20년 친구인데 20년 친구가 이런 짓을 해? 너 같은 친구는 필요 없어. 미숙 씨는 미용실을 나왔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민준 씨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여보, 은희가 정말 그랬어? 응. 2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민준 씨는 화가 났어요. 내 시계도 그 여자가 가져간 거야? 당장 고소하자. 그런데 여보, 은희가 당신한테 연락처 달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민준 씨는 당황했어요. 아, 그게... 여보, 솔직히 말해봐. 여보, 미안해. 사실 은희 씨가 몇 번 연락했어. 그런데 나는 대답 안 했어. 정말이야? 뭐라고 연락했는데 자기랑 만나자고. 그리고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미숙 씨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은희가 정말로 자신의 남편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20년 친구인데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도 친구도 모두 자신을 속였던 거예요. 일주일 후 은희는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했어요.
미숙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아줌마, 친구 사이에 이런 일로 신고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경찰관님, 20년 친구가 저를 이렇게 속였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결국 은희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용실도 문을 닫게 됐어요. 소문이 퍼져서 손님들이 오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미숙 씨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진짜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미숙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20년 친구한테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그래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미숙이는 깨달았어요. 진짜 친구란 오랜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은희 이모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도 불쌍한 이혼녀 행세하면서 미숙 씨는 씁쓸했어요. 은희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남을 속이면서. 엄마는 후회 안 해요? 20년 친구였는데 전혀 안 해. 오히려 다행이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미숙 씨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비록 20년을 속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미숙 씨는 진짜 좋은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서로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들과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오랜 친구,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려 하지 않아요. 당신이 힘들 때 진심으로 도와주고 당신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에요. 미숙 씨처럼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때로는 필요해요. 비록 아프지만 그래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